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7월 1일 K리그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경기 전북현대와 제주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는 리그에서 8승 3무 8패로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5승 1무 3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근래 3차례의 홈 경기에서는 전부 승리했습니다. 홈에서의 9번의 경기에서는 13득점 7실점으로 수비력도 아주 견고한 편입니다. 하지만 전 라운드에서 광주FC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여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FA컵 광주와의 홈에서 맞대결에서 4대0으로 완파하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정에서의 패배를 2배로 갚아주었고 광주의 천적이란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전북현대입니다. 그리고 백승호, 김진수, 홍정호, 김문환, 안드레 루이스 등의 핵심 선수들의 부상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격수 조규성, 문선민, 송민규, 구스타보, 이동준 등 주전급 선수들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운영에 있어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전북의 포메이션은 4-3-3 형태로 직전 경기 FA컵에서 활용했던 포메이션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전술로 답답했던 공격의 포인트 4득점이라는 엄청난 화력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주 상대로 공격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주 유나이티드는 리그에서 8승 5무 6패로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5승 2무 3패의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근래 3번의 원정 경기에서는 상위권 팀인 FC서울, 포항스틸러스, 울산현대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근래 리그 4번의 경기에서는 2무 2패로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창민의 군 문제와 안현범의 A매치에서의 부상 등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용, 구자철, 송주은 등 부상자들은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주는 직전 경기 FA컵에서 다시 한번 울산을 원정에서 상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수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울산을 상대로 끈끈한 축구를 보이며 연장 승부 끝에 제주가 4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FA컵 4강에 올랐지만 울산과의 원정길에 체력을 많이 소진하였을 거고 또 한 번 원정길에서 흐름이 좋은 전북을 상대하기에는 다소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래 10번의 리그 맞대결에서는 전북현대가 4승 3무 2패로 앞서 있습니다. 올 시즌 전북현대가 좋지 않다가도 제주 유나이티드와 만났던 원정 경기에서 2대0의 점수로 승리를 하며 3연승을 했습니다. 양팀 전부 부상자가 계속해서 생겨 정상적인 전력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김진수가 빠진 전북현대의 경기력은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경기 운영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 자체가 차이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전북현대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대구와 수원 삼성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FC는 리그에서 7승 6무 6패로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4승 3무 2패의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고 14득점 12실점으로 여러가지 득점을 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래 두 번의 홈 경기에서는 FC서울, 수원FC와 같이 까다로운 상대들을 만나 2연승을 달성하여 4번의 경기 연속 패배 없는 행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중인 페냐, 이근호, 홍정훈에게 더해 에드가의 퇴장 징계로 인한 결장이 있습니다. 중요 공격 자원인 에드가의 결장은 공격 운영에 있어 큰 페널티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전술의 변화를 꾸릴지 기대가 됩니다. 대구의 포메이션은 주로 3-4-3 형태로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드가의 결장으로 포메이션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수원을 상대로 3-5-2 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격에 힘을 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원 삼성은 리그에서 2승 3무 14패로 꼴찌입니다. 근래 6번의 경기에서는 5차례의 패배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 1무 6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일에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FA컵 원정 경기를 진행하고 와서 체력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전진우, 한호강, 김경준, 최성근 등 여전히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고 김주원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오르지 못합니다. 다행히 용병 파산이가 내일 경기에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원의 흐름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리그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원의 포메이션 또한 3-4-3 형태로 중원과 공격에 힘을 내려 할 것이지만 실점률이 높은 수원은 포메이션의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게 가장 큰 중요 포인트일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대구FC가 5승 2무 3패로 앞서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 2번, FA컵 4라운드에서는 수원 삼성이 각각 1대0의 점수로 승리를 했습니다. 대구FC는 올 시즌에는 연패가 단 한 번뿐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홈에서는 연패를 하지 않고 홈 어드밴티지를 철저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드가가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 전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수원 삼성은 꼭 잡아야 할 상대입니다. 따라서 흐름이 다소 좋지 않은 수원의 상대로 대구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서울과 대전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C 서울은 리그에서 9승 5무 5패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5승 3무 1패의 성적을 기록했고 16득점 8실점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대단했습니다. 근래 5번의 경기에서는 2승 2무 1패로 살짝 주춤했는데 공격력이 좋지 않아 멀티 득점 경기는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황의조가 계약 종료로 팀을 떠났고 김신진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서울의 득점력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동안 2골 이상 넣은 기록이 없으며 다소 답답한 공격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답답한 분위기의 서울은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한 모습으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게 최우선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 하나시티즈는 리그에서 7승 6무 6패로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3승 3무 3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 19득점 19실점으로 여러 가지 득점 경기가 있었습니다. 원정에서의 3승 중 2승은 수원, 강원과 같은 강등권 팀에 대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대전 시티즈는 가끔 상위권 팀들의 발목을 잡아온 팀입니다. 수비수 조유민과 공격수 전병관은 아직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대전은 실점률도 높은 팀이라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공격의 화끈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력이 좋다 해도 제일 중요한 실점률을 낮추는 방향에 신경을 써야 하는 대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 맞대결에서 10점 8승 1무 1패로 서울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패를 기록한 경기는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 대전 시티즈는 홈에서 FC 서울을 3대2의 점수로 승리하며 19년 만에 맞대결에서 승리한 경기입니다. FC 서울은 순위는 아직 유지하고 있지만 올 시즌 연승은 단 한 번밖에 없었고 4번의 경기 연속 무패 기록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근래의 FC 서울의 답답한 공격력이지만 대전의 강한 모습을 고려할 때 저득점의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K리그 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고배당 조합픽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치오 무료 정보방 이용하실 수 있으니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